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있다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네,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17년 전에 제가 여기 고향 지청에 근무하면서 이 라페스타 거리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가슴 벅찹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당 정권에 절망하셨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희망의 끈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를 망가뜨린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 상식으로 여러분의 희망의 끈을 단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과 일산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부담도 많아지시고 또 임대료 하며 건강보험료 하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28번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거 다 쇼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바보 천치 아니고 어떻게 28번을 실수합니까, 여러분? 여기 부동산 담당했던 장관도 여기 출신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이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의 출발이 어디냐? 우리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은 보수화돼서 자기들 안 찍고 우리 국민의힘을 찍기 때문에 자가 보유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이동도 하고 수요도 바뀜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형태에 원하는 수준의 집이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의 집값이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서울 권력을 10년 장악하는 동안에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죠? 그리고 집을 팔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시장에 매물이 남아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중과해서 집도 못 팔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고기나 초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소고기나 초밥은 비싸면 안 먹고 싸면 많이 먹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싸면은 굳이 살라고 안 합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겁이 나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꾸 사게 됩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 더 오르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가 되고 집은 공급이 안 되면은 서민들이나 청년들은 포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은 전셋값이나 임대료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민이나 청년이나 다 허리가 휘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정책을 왜 했습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고 또 그 정권을 아주 끝까지 놓지 않고 악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 고통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 저 운동권 이념 서클 파가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는 속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고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 한 2,500만 됩니다. 그런데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 한 100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가장 월급 많이 받고 가장 최고의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대변하는 노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완전 노조 중에 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 편들어줄 일 뭐 있습니까? 더 열악하고 어려운 노동자에게 눈을 돌려야지. 이 강성노조 전의대로 내세워서 철석동맹 맺어서 정권 창출하고 집권 연장하는데 이렇게 동맹 맺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그 사회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육체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정신노동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의 일터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터가 어딥니까? 월급 주는 기업 아닙니까? 기업도 발전하고 잘 굴러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또 노동자들의 보수와 근로 조건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못 해먹겠다고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누가 피해봅니까, 여러분? 노동자도 다 똑같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국가는 이걸 균형 있게 공정하게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강성노조를 전의대로 세워서 자기 정권 창출과 집권 연장에 동업자로 만들면 우리 많은 노동자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악덕 기업주는 확실하게 벌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고 정당하게 보상받게 사회 분위기를 잡아줘야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의 이 노동 존중이라는 것은 말뿐이지 강성 노조와 우리나라 최고의 월급과 근로 조건에 향유하는 그런 노동자 편만 드는 정권은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을 보십시오. 우리 서민 자영업자들이 하는 저 식당, 가게, 업소 이런데 무자비하게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걸었습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면 그 손실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보상했습니까? 그냥 약자니까 마음대로 막 밟았죠? 좋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럼 뭐 한 겁니까? 세금 받아서 치료해 줍니까? 약 줍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알아서 하려는 거 맞죠? 그러니 이 서민 자영업자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는 대꾸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제가 작년에 9월부터 긴급하게 50조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서 이분들 손실 보상해드리고 구제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복지 재정을 감당해야 되니까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했더니 저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선거 다가오니까 급한지 또 14조짜리 선심성 예산안을 국민의힘에는 통보도 안 하고 새벽에 예결위 날치기를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새벽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도와드릴 거 한 3조 추가해갖고 17조로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합의 통과. 그런데 이거는 지원금이고요. 무슨 뭐 정부가 다 국민 세금으로 시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법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뭐 300만 원씩 지원금 나눠주는 거 있으면 다 여러분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잘 쓰시고 투표는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유세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지역마다 기호 1번 슬로건이 보이더군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거는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만드셨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국민들이 좀 잘 해보라고 중앙 권력, 지방 권력, 입법 권력 다 밀어줬죠? 그런데 나라를 위기로 만들었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제 우리 기호 1번 후보가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권력의 남용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아니 지금 이 민주당이 중앙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 다 쥐고 또 친여 언론 매체 동원해서 조작, 선동 다 하고 거기다가 사법권력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사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저 멀리 날려버리고 장악을 해서 독재를 하니까 그거 인정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그냥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그쪽에 투표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학창시절에 무슨 운동권 이념 서클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배워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아무리 배우려고 하고 골똘히 연구를 해도 잘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좌파 사회주의 억지 논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상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진리가 있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배워야 합니까? 이 나라가 저런 운동권 이념에 저 억지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상식에 따라서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다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정과 이 상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 법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너지고 자기들끼리 부정부패 다 해먹고 자기들 거는 덮고 은폐하고 그거 진상규명하려는 사람은 다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진자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면 국민의 삶과 이 나라가 멍듭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선동 공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물타기 하려고 정치 교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교체되는 게 정치 교체 아닙니까? 아니 저 대장동 부패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사람들이 다 같이 부패한 사람 아닙니까? 원래 부패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두려워하고 안 좋아합니다. 같이 끼리끼리 해야 좋아하지. 저 김만배가 먹은 1조 가까운 돈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저거 성남 시민의 돈이죠? 저런 거로 도시기반시설, 임대주택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서민과 청년들이 들어가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들한테 다 몰아줬죠? 저 업자가 저거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는 것이 부패 수사의 기본인데 그런 거 안 했죠?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겁니다. 저 성남 시민의 돈, 저 서민과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누가 챙겨 먹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거 절대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소환 못 시킵니다, 저거.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시고 또 현명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똑똑하고 교육열 높은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치고 투자한 아이들의 미래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저 운동권 이념 서클 패거리들 때문에 다 망가졌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야 됐는데 정권과 이 교육단체가 한 몸이 돼서 무슨 민주교육이네 열린교육이네 하면서 아이들 성취도 평가도 안 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엉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교육비 더 들어가죠.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도대체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잘하죠. 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문제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을 믿으시고 9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조리 다 투표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주 업어서 모시고 가서 꼭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저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상식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계속 숨 쉬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저들에게 국정 운영을 허락하게 되면 이 나라는 이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고향 시민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 정권 심판해 주시고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 이루고 지역 감정 다 없애고 나라를 상식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정직한 대통령,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